그날 아침 안개가 자욱한 영진 마을의 경찰들은 지역 주민으로부터 긴급 전화를 받았다. 제보자에 따르면 관악숲 근처에서 매우 기이한 상태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조사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풀밭에 누워있는 젊은 남성의 시신, 창백한 피부, 두 팔은 마치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듯 벌려져 있었다. 더욱 섬뜩한 것은 그의 피부에 새겨진 기이한 문양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다. 이 문양들은 법의학 전문가들이 이전에 본 그 어떤 것과도 다른 것이었다. 나선형의 형태를 지니고 있었고 고대의 문자 같았으며 촘촘히 연결된 선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일부 문양은 타오르는 불꽃 같았고 다른 일부는 신비로운 눈 혹은 괴이한 영적 존재의 상징 같았다. 시신 주변에는 어떤 폭력의 흔적도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고요하고 미스터리해서 현장에 있는 모든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같은 날 익명의 편지 한 통이 경찰서에 도착했는데 마치 이 사건을 미리 예언이라도 하는 듯했다. 편지의 작성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그 어조는 암시적이었고 한 원이 열렸으며 제3의 눈이 보았다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었다. 편지에는 현장과 똑같은 시신 사진들이 동봉되어 있었다. 이는 수사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어떻게 누군가가 시신이 발견되기도 전에 이렇게 상세히 알 수 있었단 말인가? 주책임자인 박지훈 형사는 엄격하고 민첩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지만 6개월 전 해결하지 못한 사건의 심리적 그림자를 아직도 짊어지고 있었다. 이번에는 수많은 미스터리한 단서들 앞에서 박지훈은 혼란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이것이 정말로 평범한 살인사건인지 아니면 과학의 영역을 벗어난 무언가인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에서 협력하는 것은 충격적인 비밀을 폭로하는 기사로 유명한 젊은 여기자 정민서다. 그녀는 이전 사건들에서 중요한 세부 사항을 밝혀낸 기자로 이번에도 위험을 알면서도 망설임 없이 수사에 뛰어들었다. 시신의 기호를 연구하던 중 민서는 무시무시한 우연을 발견했다. 시신의 몸에 새겨진 문자들이 30년 전 한국에 존재했던 미스터리한 교단에 관한 오래된 기사와 완전히 일치했다. 박지훈과 정민서가 단서를 추적하는 동안 이상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했다. 경찰서의 전등이 불규칙하게 깜박이고 현장에서는 어디서 왔는지 모를 속삭임이 들리며 더욱이 이전에 그 교단과 관련된 사람들이 갑자기 흔적 없이 사라졌다. 미로 같은 미스터리의 층들이 주인공들을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진실로 점점 더 가까이 이끌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박지훈과 정민서는 그들이 조사 중인 교단이 수십 년 전 정부에 의해 비밀스럽게 해산되었음을 발견했다. 제3의 눈 협회라고 불리는 이 교단은 재물의식을 통해 다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단 회원들은 시신에 새겨진 기호와 동일한 문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우연일 수 없었다. 더욱 이상한 점은 교단에 대한 기록들이 사라지거나 분실되어 수사를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시립도서관을 방문하던 중 민서는 강대수라는 인물을 우연히 발견했다. 그는 오래된 문서에서 교단의 핵심 회원으로 언급되었지만 이후 신비롭게 사라진 인물이었다. 대수는 제3의 눈 협회의 의식을 주관했으며 특히 고대 기호의 전체 의미를 아는 유일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박지훈은 단서를 따라 대수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사 중에 그들은 또 다른 익명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는 경고했다. 빛을 찾는 자는 어둠에 삼켜질 것이다. 누군가 그들의 발걸음을 추적하고 있는 것 같았다. 같은 시기에 다른 미스터리한 사건 이후 얕은 다리 아래에서 또 다른 시신이 발견되었고 충격적인 점은 피해자의 몸에 이전보다 더 복잡한 유사한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다. 이는 수사관들로 하여금 제3의 눈 단체의 의식을 재현하려는 누군가의 이유를 파악할 수 없게 만들었다.
박지훈 형사와 정민서는 이 미스터리한 살인사건의 열쇠라고 믿는 중요한 인물 강대수의 행적을 추적하기로 결정했다. 오래된 파일의 희미한 단서들을 통해 박 형사는 대수가 한때 고양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있었음을 발견했다. 이 마을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며 과거 이단 단체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지역이기도 했다. 고향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기이한 장소와 마주하게 되었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대기는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적막하고 차갑게 느껴졌다. 마을 사람들은 제3의 눈 단체나 과거의 기이한 사건과 관련된 질문을 피했다. 그러나 오랜 노력 끝에 그들은 이단 단체가 활동하던 당시의 생존 증인인 어느 노파 엄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엄할머니는 제3의 눈 단체의 신비한 의식에 대해 두려움에 떨며 이야기했다. 그녀에 따르면 희생의식은 달빛 없는 밤, 수천 개의 촛불의 붉은 빛 아래에서 수행되었다. 시신에 새겨진 상징들은 단순한 죽음의 징표가 아니라 인간 세계 밖의 존재를 소환하는 호출로 여겨졌다. 엄할머니는 이 상징들은 읽기 위한 것이 아니라 느끼기 위한 것이며 의식을 수행하는 자는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런 비밀을 오직 강대수만이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엄 부인의 말을 통해 준민서는 이야기에서 새로운 빛을 발견했다. 그녀는 이 교파가 단순히 제사의식에 그치지 않고 동굴벽의 상징을 자주 새겼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엄 부인이 비밀리에 제공한 위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고향 마을 뒤에 깊은 숲에 자리 잡은 거대한 폐허의 동굴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조명을 준비하고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가득한 동굴로 들어갔다. 내부의 바위벽에는 그들이 피해자의 시신에서 이전에 보았던 기묘한 기호들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들을 더욱 공포스럽게 한 것은 벽화에 묘사된 일련의 의식이었는데 그 마지막 단계는 깜깜한 시면으로 이어지는 문을 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분명 여기에는 아직 해독되지 않은 메시지가 있는 듯했다. 민서가 벽화를 쥐에 깊게 연구하는 동안 박지훈은 바위 벽 뒤에 비밀 저장고를 발견했다. 그 안에서 그들은 찢어지고 낡은 종이에 쓰인 의식 수행 지침서를 찾아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듯 싶었지만 바로 그때 동굴 입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박지훈과 민서는 즉시 방어적으로 무기를 들었지만 빛이 번쩍였을 때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강대수였다. 강대수는 마른 몸과 깊게 꺼진 눈으로 어둡게 나타났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이곳에 들어올 이들을 기다려온 듯했다. 아무 말 없이 그는 옷에서 낡고 다른 표지의 책을 꺼냈다. 그 책은 피해자들의 시신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기호와 그림으로 신비로운 느낌을 주었다. 그는 책을 내려놓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는 이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박과 민서는 강과 제3의 눈교단 사이의 관계, 기호의 의미, 최근의 살인사건에 대해 집요하게 질문했다. 그러나 강은 모호한 대답만 했다. 그는 자신이 오래전에 교단을 떠났고 살인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 기호들이 고대 의식의 일부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으며 그의 말에 따르면 이는 어두운 힘의 각성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바보들은 그들이 불과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의식은 본래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잘못 수행되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들의 통로를 열어버릴 수 있다. 강은 섬뜩한 눈빛으로 말했다. 민서는 강의 말을 믿지 않고 책에서 추가 정보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책의 각 페이지는 낯선 언어로 쓰여 있었고 기이한 그림과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로 가득했다. 강은 그들의 의심을 알아차리고 비웃듯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막으려면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문이 한번 갈라지면 다시 닫을 수 없다. 갑자기 그들의 손전등 빛이 계속 깜박이기 시작했고 동굴 깊숙한 곳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점점 더 또렷해졌다.
강은 랑베이하게 되어 그들에게 즉시 떠나라고 재촉했다. 그는 그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어딘가에서 최후의 결계를 완성하기 위한 또 다른 의식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나기 전에 동굴 입구가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쾅 닫혔다. 동굴은 완전한 암흑에 빠졌다. 파르카 민서의 비명 속에서 캉은 두 사람이 결코 잊지 못할 한마디를 속삭였. 너희는 진실에 너무 가까이 왔어. 이제는 그저 달아나서 빨리 도망갈 수 있기를 기도할 뿐이야. 동굴은 이제 어둡고 위험한 미로가 되었고 오직 파크 지훈과 중민서의 손전등의 희미한 빛과 거친 숨소리만이 존재했다. 강 대수가 앞장서서 고대 언어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렸다.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마치 인간 세계에 속하지 않은 무언가가 어둠 속에서 그들을 추적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세 사람이 동굴 깊숙이 더 깊숙이 들어가는 동안 민서는 이전에 익숙했던 기호들이 이제 기이한 붉은색으로 변했음을 알아차렸고 마치 미스터리한 에너지에 의해 밝혀진 것처럼 보였다. 그것이 깨어나고 있어. 캉이 속삭였다.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다가오고 있어.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막을 기회가 있어. 캉은 신의 눈 상징들로 둘러싸인 원형 문이 있는 거대한 바위 벽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이것이 책에서 언급된 문이며 그것이 스스로 열리기 전에 다른 의식으로 봉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식은 위험했는데 실패할 경우 내부에 봉인된 존재를 풀어놓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동굴 깊숙한 곳에서 기이한 소리가 점점 커져갔다. 마치 바람소리 같으면서도 형언할 수 없는 무언가의 야만적인 웃음소리 같았다. 민서는 가지고 온 카메라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기록했고 만약 그들이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것이 외부 세계에 대한 증거가 되기를 희망했다. 파크 지훈과 민서는 계속해서 캉을 믿어야 할지 의문을 품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캉의 손에 있는 미스터리한 책이 열렸고 특정 기호들이 문에 대칭되는 세 지점에 서서 의식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드러냈다. 세 명이 준비를 시작했을 때 갑자기 위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와 함께 작지만 붉은 눈과 날카로운 이를 가진 기묘한 생명체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며 순식간에 사람들을 둘러쌌다. 파크는 재빨리 손에 든 무기로 자신을 방어했고 캉은 소리쳤다. 의식을 방해하지 못하게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민서는 떨리면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지정된 위치에 섰다. 캉은 고대의 주문을 중얼거리기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바람처럼 공기 중에서 울렸다. 문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주변 기호의 붉은 빛은 눈부신 흰색으로 변해갔다. 하지만 그 순간 내부에서 포효가 울려 퍼져 세 사람을 등골이 오싹하게 만들었다. 박지훈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상한 생명체들로부터 민서를 재빨리 자신에게 끌어당겨 보호했고 강은 의식을 완료하려고 노력했다. 우리에게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해. 강은 여윈 얼굴에 땀을 뚝뚝 흘리며 소리쳤다. 의식의 마지막 구절이 울려 퍼지는 순간 문에서 전례 없는 강렬한 빛이 발산되었다. 거대한 기운이 불어나 모든 사람들을 땅바닥으로 내던졌다. 기이한 생명체들은 눈부신 빛에 채로 사라졌지만 동시에 문 앞에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 그룹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 거대한 검은 그림자는 뚜렷한 형태를 가지지 않았다. 그것은 휘어지는 검은 영이 같았고 붉게 타오르는 눈동자는 분노와 피에 대한 갈망으로 그 앞에 무릎 꿇은 작은 인간들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박지훈과 민서는 모든 생명력이 빠져나가는 듯한 등골 오싹한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 지쳐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대수는 도전적으로 검은 그림자에게 소리쳤다. 너는 여기 존재할 수 없다. 네 심연으로 돌아가.
마치 자극받은 듯 검은 그림자가 울부짖었고 그 소리는 동굴 전체를 울리며 벽을 흔들었다. 기호들로부터 나오던 미약한 빛은 점점 사그라들어 공간을 완전한 어둠으로 채웠다. 위험이 코앞에 닥친 순간 강은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작은 수정 같은 비밀스러운 파편을 꺼내 또 다른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민서는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재빨리 카메라를 조작하여 움직이는 그림자의 순간을 기록했다. 그 형태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안개 속에서 길게 뻗어나온 촉수들이 집어삼킬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박지훈은 무기를 단단히 쥐고 일어나려 했고 민서와 강을 앞에 두고 필요하다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넌 절대 그걸 막을 수 없어. 그림자가 갑자기 말했다. 깊고 원한에 찬 목소리로 너희의 시간은 끝났어. 문이 열렸고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을 되찾을 거야. 강은 단호했다. 그의 손에 든 수정은 점점 밝아지며 검은 안개를 뚫는 반짝이는 바늘 같은 빛을 발산했다. 그림자는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며 촉수를 수축시켰지만 동굴 안에서 더 강력한 기류를 발생시켜 끈질기게 저항했다. 그림자로부터 나오는 바람은 모든 것을 소용돌이치게 만들었고 부서진 바위들이 바닥에 떨어져 세 사람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수정에서 가장 강렬한 빛이 폭발하는 순간 강대수는 마지막 주문을 큰 소리로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동굴의 고요한 공간을 가르듯 울려 퍼졌다. 수정에서 나온 빛은 넓게 퍼져 그림자를 둘러싼 밝은 결계를 형성하며 그것이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 그림자에서 나오는 바람소리와 울부짖음은 동굴을 흔들었지만 결계의 에너지는 점점 그것을 약화시키고 있었다. 그림자는 공포에 휩싸였지만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것은 남아있는 모든 힘을 모아 강력한 검은 기운을 만들어 장벽을 부수려 했다. 그것의 촉수들은 너무나 세게 흔들어 주변 바위 벽에 금이 가게 했고 큰 바위 조각들이 떨어져 연속적인 소음을 만들었다. 박지훈은 민서를 보호하기 위해 소리쳤고 그녀를 일으켜 세우면서 동시에 주변으로 떨어지는 큰 바위 조각들에 주의를 기울였다. 민서는 두려웠지만 전체 상황을 다시 보기 위해 안정된 위치를 찾으려 노력했다. 그녀는 이것이 아직 숨겨진 비밀을 폭로할 마지막 증거일 뿐만 아니라 제3의 눈단체의 악을 되살리고 싶어 하는 이들에 대한 선전포고가 될 수 있다고 느꼈다. 그동안 강 씨는 결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자신의 힘을 다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 있는 수정 조각에서 나오는 빛은 끊임없이 눈부셨고 그림자를 조금씩 밀어내고 있었다. 단 조금만 더. 강 씨는 늙은 얼굴에 땀이 흐르며 소리쳤다. 곧 약해질 거야. 지금 당장 끝내야 해. 갑자기 그림자는 엄청난 악의 기운을 만들어내 박지훈, 민서, 강 씨를 뒤로 날려보냈고 세 사람은 바위 벽에 세게 부딪혔다. 수정 조각은 강 씨의 손에서 떨어져 동굴의 어두운 구석으로 굴러갔다. 그림자는 마치 해방된 듯 빠르게 형태를 회복하고 야만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너희는 너무 약하다. 문이 열리고 나면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다. 박은 어깨의 상처를 움켜쥐고 일어서려 했다. 떨어진 유리 조각을 향한 그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는 이것이 그들이 어둠의 그림자를 영원히 봉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망설임 없이 그는 유리 조각을 향해 뛰어들었고 어둠의 촉수를 피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발생시키는 것엔 기류를 견뎌냈다. 민서는 박의 무모한 행동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카메라를 사용해 촉수를 분산시키기 위해 돌을 던졌고 이를 통해 박이 유리 조각에 접근할 기회를 만들었다. 그동안 강은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의식을 수행하기 위해 에너지를 회복하려 애썼다. 그는 박을 향해 고개를 들고 소리쳤다. 빨리, 너무 늦기 전에 유리를 무늬 중심에 놓아.
박지훈은 무거운 걸음과 피를 흘리는 상처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근처 바닥을 내리치려는 거대한 촉수 직전에 유리 조각에 닿았다. 그는 앞으로 몸을 던지며 빛나는 유리 조각을 굳게 쥐었고 그것에서 솟구치는 열기를 느꼈다. 벽의 문자들이 다시 한번 밝게 빛났는데 마치 그의 손에 있는 유리 조각의 존재에 반응하는 듯했다. 민서는 박을 독려하며 외쳤다. 더 빨리! 유리 조각에서 나오는 빛이 점점 증폭되는 동안 강대수는 힘겹게 일어나 문의 중심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다. 문은 이제 격렬하게 흔들렸고 마치 금속이 비틀리는 듯한 소리를 냈다. 하지만 어둠의 그림자는 그들을 놔두지 않았다. 그것은 분노에 찬 울부짖음과 함께 길고 무서운 촉수로 동굴 내부의 돌기둥들을 부수며 휩쓸었다. 박기희가 다시 부서진 돌에 미끄러져 넘어지자 그는 더 이상 두 번째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남은 모든 힘을 다해 그는 수정 조각을 민서를 향해 던지며 소리쳤다. 해, 중심부로 가져가. 민서는 두려웠지만 수정 조각을 재빨리 잡았고 그 주변을 감싼 빛은 그것을 쥐고 있는 이의 결심을 마치 느끼는 듯 눈부셨다. 그녀는 일어나 이마의 피를 닦아내고 연속으로 공격해오는 촉수들을 피하며 문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다. 강대수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어 희미한 결계를 유지하기 위해 마지막 주문을 읽으려 애썼다. 삐발리 소녀야. 그는 절망과 희망이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민서는 순식간에 문에 접근해 그 중심부에 수정 조각을 놓았다. 수정 조각이 닿는 순간 동굴 전체가 엄청난 지진처럼 흔들렸고 문에 새겨진 기호들에서 나온 빛은 찬란한 노란 광선으로 변해 거대한 암흑체를 향해 곧장 뚫고 나갔다. 암흑체는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며 붉게 타오르던 눈이 점점 희미해지다가 결국 희미한 빛 두 점으로 사라졌고 꿈틀대던 촉수들도 함께 사라졌다. 마치 끝없는 공간에 빨려 들어가듯 암흑체는 문 안으로 자신을 말아 넣었고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적막함만이 남았다. 민서는 무릎을 꿇고 숨을 헐떡이며 여전히 문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지금 모든 것은 고요한 상태로 돌아왔고 표면의 무늬들은 꺼져 있었다. 강대수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어둠의 봉긴에 성공했지만 그의 얼굴에서 피로함을 감출 수 없었다. 잘했어. 강대수가 끊어진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야. 박지훈은 심각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민서에게 다가와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감사와 결의로 가득한 눈빛으로 이런 일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돼, 그가 말했다. 우리는 이 저주를 완전히 근절할 방법을 찾아야 해. 강대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박지훈과 민서에게 건넸다. 모든 답은 여기 있어. 하지만 기억해. 때로는 진실이 그 어둠보다 더 무서울 수 있어. 그가 속삭인 후 지쳐 바닥에 쓰러졌다. 민서는 노트를 열었고 그 안에는 화요일의 눈협회의 기호와 스케치, 난잡하게 쓴 여백의 경고 문구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이것은 훨씬 더 위험하고 어두운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다. 문이 빛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동굴 안의 공기도 이상할 정도로 고요해졌다. 박지훈은 계속해서 아픈 상처에도 불구하고 일어서려 애쓰며 숨을 몰아쉬는 민서를 바라보았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방금 겪은 일이 더 긴 전투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어떻게 됐어요? 민서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나이든 남자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걱정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그녀가 가까이 다가가기 전에 강대수는 갑자기 눈을 뜨고 두 사람의 모든 생각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은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해. 강은 약하지만
경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 그림자는 화요일의 눈협회가 소환한 것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야. 아직 충성스러운 자들이 남아있고 만약 그들이 더 강해진다면, 완성된다면 그는 멈추었고 호흡은 힘겨워졌으며 떨리는 손으로 박지훈이 단단히 쥐고 있는 노트를 가리켰다. 이 노트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저주이기도 해. 절대 다른 이의 손에 넘어가게 하지 마라. 민서는 기이한 기호와 노트로 가득 찬 공책을 힐끔 보며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 공책이 그렇게 위험하다면 왜 그것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마지막 경고이기 때문이다. 강은 대답했다. 안에 있는 것들은 너희를 진실로 이끌 것이지만 동시에 아무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다른 문들도 열 것이다. 나는 그것을 막기 위해 간직해왔지만 이제 그는 그들을 바라보며 눈빛이 멍해졌다.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 이제 세상의 운명은 너희의 손에 달려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강대수는 의식을 잃었고 박과 민서는 혼란스러운 생각들 속에 남겨졌다. 동굴은 점점 차갑게 변해갔고 이곳에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음을 암시했다. 우리는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 박이 말했다. 민서를 끌어올리며 더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고 강은 치료가 필요해. 그들은 함께 캉을 동굴에서 천천히 끌어냈다. 부서진 바위들과 이제는 희미해진 기호들을 조심스럽게 건너며 한 걸음씩 나아갔다. 그들이 햇빛 아래로 나왔을 때 잠시 안도감이 스쳤지만 동시에 그들은 자신들의 임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세 명은 새벽의 희미한 빛 속에서 동굴을 빠져나왔다. 지쳐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고요함에서 오는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서는 뒤를 돌아 동굴 입구를 바라보았다. 이제는 고요한 어둠에 덮여있는 입구는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영원히 무서운 비밀로 남을 것임을 상기시켰다. 구조대가 이미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즉시 강대수는 응급처치를 받기 위해 들것에 실렸다. 파르케 발걸음 아래 나무 판자들이 부서졌다. 그는 민서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공감의 눈빛으로 말했다. 잘했어. 머리는 엉클어지고 얼굴은 더러워진 민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가 말한 것을 멈출 수 없어요. 그 그림자가 전부가 아닐 거예요. 만약 더 끔찍한 무언가가 있다면. 파크는 한동안 침묵했고 멀리 숲을 바라보는 멀리 먼 시선을 보냈다. 우리는 그걸 용납할 수 없어. 운명이 우리에게 이 임무를 완수하라고 선택한 것 같아. 그리고 누구도 그 무엇도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할 거야. 멀리서 고요한 숲속의 새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민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공책을 집어들어 조심스럽게 새 페이지를 열었다. 고대의 기호들이 휘갈겨진 선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들이 떠나기 전 강대수의 마지막 경고의 말이 그녀의 귓가에 스쳤다. 공책을 다른 사람의 손에 넘기지 마라.